안녕하십니까. 새떼기의 기업을 성숙기로 돌려주는 기업 생존 컨설팅. 대한민국은 산업화 깃발을 내걸고 지역마다 접근성이 좋은 위치에 대단지 산업단지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토목공사와 기반시설이 끝나면 기업들이 입주하기 위해 땅을 분양받아 공장을 착공하게 됩니다. 1970년대와 1994년도까지 산업화 바람을 타고 전국적으로 공장들을 건설하는 과정에 사업주는 그 시대 그 환경에 적합한 안전관리와 품질관리를 요구하게 되고 지금과 다른 가설재들을 사용하여 공장을 건설하는 것입니다. 가장 큰 문제였던 공장 내 배관 파이프를 용접 작업으로 연결하는데 용접 작업을 하던 부분에서 불량률이 너무 많이 나타납니다. 화학 공장은 유독 가스를 사용하여 위험성 물질을 생산하거나 제품을 만드는 과정에 위험성은 많이 존재하는데 특별 관리를 하면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제품들을 제조하는 과정에 배관 파이프를 통해서 공급되기에 용접이 불량하게 되면 공장을 가동하다가 언젠가 약한 부분으로 사용 물질이 누출될 것입니다. 건설 단계에서 잘못 만들어 버리게 되면 공장 가동 중에 대형 폭발 사고를 유발시킬 가능성이 많이 높습니다. 용접 작업이 대단히 중요하기에 작업이 끝나면 용접 부위를 엑스레이로 촬영을 하여 불량 부위를 발견하면 다시 그라인더로 파고 다시 용접을 한 후 엑스레이로 찍어서 확인하면서 완성을 시키는 과정을 반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경험하지 못한 부분을 혁신하려면 완성하겠다는 남다른 신념을 가져도 목표를 달성하려는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자격이 높은 인류 용접사도 엑스레이로 용접 부위를 촬영해보면 불량률을 만들어내기는 똑같았습니다. 공장마다 말없이 수정 작업들을 계속하면서도 원인을 찾아내지 못했던 것이 전국 산업단지 내 건설회사들의 같은 문제인 줄 그 당시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기업들마다 말 못하는 자존심의 문제였기에 자기들 회사에서 발생되는 용접 불량률을 오랜 세월 동안 스스로 숨겼다고 봅니다. 원인을 찾아내지 못했기에 내가 근무했던 석유화학공사에서도 용접 불량률이 높게 나타났던 것입니다. 내가 근무할 곳이 없어 나를 구제해준 책임자가 하루는 불러서 내가 해보지 못한 내 업무가 아닌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되는 걸 알려줍니다. 용접 불량률이 왜 많은지 원인을 알기 위해 용접과 생산 부서들이 원인 파악을 해보지만 누구에게도 시원한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수십 년간 우수한 기업들도 원인을 찾아내지 못한 걸 어려움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용접 불량률 원인을 찾아내어 개선시켜보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간접 부서이기에 접근하는 시야도 다를 수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다고 봤을 것이기에 잘 짜여진 조직 속에 나를 받아준 이유를 알 것도 같았습니다. 소속을 만들어준 책임자에게 보답하는 길은 배관 용접 불량률을 감소시킬 원인과 개선안을 직접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내가 조선소에서 수천 톤 중량의 크레인을 설치하고 관리하다가 전체를 볼 수 있는 안전관리 큰 업무를 우연한 기회에 경험하고 있었기에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 같았습니다. 용접하는 상태를 봐야 불량률이 왜 생기는지를 찾아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용접 때
발생되는 강한 불꽃 때문에 직접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잠깐만 봐도 눈이 따가우며 안지를 앓게 된다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용접맨을 쓰고 망경으로 보기도 했습니다. 쉬운 것 같으면 대한민국 산업단지 내 누군가는 찾아냈을 것입니다. 15일 이상 걸려서 한 개의 원인을 찾아내는데 시간은 걸렸지만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 대한민국 건설공사에서는 얇은 철판을 깔아서 발판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미군들이 6.25 때 한강 도하작전에 사용했던 얇은 철판이 원인이었습니다. 구멍이 뚫린 이 아나방 발판을 남들이 멀리서 밟으면 흔들려서 미세한 진동이 용접사의 손을 떨리게 하는 원인을 잡아냈던 것입니다. 25년간 산업단지 내 공장 건설 단계에 모든 건설회사들이 찾으려고 했던 걸 생산부서하고 관계없던 관리자가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작업용 그리대를 개발하여 고공에 걸어두고 그 위에 발판을 설치한 후 작업함으로 지상에서 동시 작업이 가능하게 핵심시켰던 것입니다. 지금이야 알루미늄 발판이 흔하지만 그 당시는 비싸서 아무 회사나 사서 사용할 수 없던 그때 과감하게 투자하여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사고를 내는데 영향을 미쳤던 부처들을 TF팀을 꾸려서 해결해 볼 것이라고 합니다. 사고를 발생시킨 부처들이 사고 원인과 개선안을 찾아내는 것은 자신들 가시를 면피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구포 열차 사고 현장에서 대기 발령을 당해보고 경험한 것은 해당 부서에서 작업을 진행하면서 위험한 공정은 다른 부서에서 알 수 없기에 문제가 발생되어 피해를 당한 후에 원인을 찾고 대책을 세우는 과정이 반복되는 것이 건설공사의 순서였습니다. 핵신을 하자고 부르짖지만 가난한 나라에서는 배나와 핵신은 어렵습니다. 돈이 투입되기에 부자 기업이 배나와 핵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패를 수십 번 한다는 것은 투자할 여력이 있기에 인정을 해주고 실패의 수만큼 시간이 흐르면서 실패의 몇 배의 큰 성과를 창출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다른 직원들이 생각을 못할 새로운 시도를 해보는 것입니다. 공정별 부서장들이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공정계획을 작성하여 위험한 작업은 어떤 문제가 잠재되어 있었기에 그 공정은 어떻게 개선시킨다는 계획서를 만들어서 전체 직원들 관련 업체들 앞에서 부서장이 발표를 하는 것입니다. 대리직급이 인류회사 부장을 움직이는 것은 불가능하기에 최고 책임자를 움직일 수 있게끔 하여 해결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많이 알아야 그들에게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발표 후 질문을 답한 후 소장의 승인에 의해서 공사를 착수하는 제도를 최초로 실행하도록 했습니다. 중요하고 위험한 공정, 여러 부서에 간섭되는 공정은 어떻게 협의하여 어떤 개선안을 세워 추진한다는 계획을 발표하는 제도를 건설에서 최초로 시도해 보았습니다. 구포 열차 사고로 웅크렸던 그때 위험성을 공정 작성 단계에서 개선시켜 보는 것입니다. 공사 중에 발생되는 위험을 공사 착수 전에 공정 계획을 작성할 때 위험을 제거하는 그 당시로는 생각조차 해보지 못했던 때입니다. 부서장들이 작성하여 직접 발표하는 걸 본 본사 각 본부에서 벤치마킹을 합니다. 회사 내 전체 공사 현장으로 전파되는 크나큰 성과를 창출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기업들은 컨설팅을 받을 때 기업 기초 바닥에 흐르는 기업 문화와 인력과 생산에 잠재된 원인이 무엇인지 토출시켜 개선해야 근본적인 치료 방법이 될 것입니다. 기업은 오래전에 성장기, 성숙기를 지나서 서서히 쇠퇴기에 접어들어 수익이 감소해가는 원인은 그대로 둔 채
수익을 만들겠다고 컨설팅을 받을 것입니다. 우수한 항매가, 인매가 컨설팅 기업의 명성을 듣고서 회사를 컨설팅 해주라고 의뢰하는 걸 봅니다. 보험, 재무, 기획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보이는 부분으로 접근시키고 재무, 회계, 정리 쪽으로 컨설팅을 해주므로 기업은 회생하기 힘든 골짜기로 들어가는 경우를 종종 보았습니다.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그 결과 상장기업 10개 사중 4개 기업은 경영을 할수록 수익이 감소한다는 현상입니다. 나머지 6개 기업 중에 반반은 수익이 기업 경영에 미래가 불투명하게 수익이 낮다는 것입니다. 기업에 근무하면서 겪은 것은 수주를 하면서 선박을 지을 독고를 같이 시공하는 것입니다. 시대가 이제는 변했습니다. 산업화 시대 했던 방식으로 수익이 감소해지는 기업을 성숙기로 돌리려고 하는 것은 기업을 더욱 침체시키는 것입니다. 우수한 학벌의 직원들을 형성되면 사공이 많아서 조직이 산으로 기어올라 갑니다. 길가의 질갱이처럼 밟으면 더욱 잘 자라는 프로 건성의 인재들도 세상에 존재하는 시대입니다. 그들을 찾아서 쇠퇴기의 기업을 성숙기로 돌려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